함길도의 이시해가 난을 일으킨 지도 석 달이 넘어간다. 적개들은 그저 그런 지방 잡병들이 아니었다. 이 험한 땅에서 어릴 적부터 뛰놀던 이들이다. 거기다 여진족들과의 실전으로 다져진 경험은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가지런한 창칼과 기치, 여유 있는 눈빛. 이미 우리는 지세를 빼앗겼고 병사들의 기세도 밀리고 있다. 이미 세 겹으로 둘러싼 방패들. 저들이 총통을 알고 총통으로 싸워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하지만 우리 측 도총사는 연륜이 짧아 걱정이다. 전진하라. 여기서 물러나면 돌아갈 곳이 없다. 이시에는 절박하고 도총사는 막막하다. 진을 깨라. 진을 깨라! 찾은 자는 장전하라. 진을 깬다고 살아난다. 찾은 자는 장전하라. 지세도 사기도 모두 반란군에 밀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질이 멸렬이다. 술을 내야 한다. 하차다! 하차가 왔다! 이제 잡았어. 이 전투는 이시의 난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말년 전투를 세조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재현한 이야기야. 당대 조선군이 화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사용했는지 잘 보여주는 실전 사례지. 교과서에 나온 이시의 난은 이 세조의 중앙집권 정책에 반기를 든 지방 호족의 반발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뭐 잘해봤자 칼이나 활로 싸운 줄 알았는데 이 양쪽 다 총통을 들고 싸운 활전이었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시해가 끌어들인 한경도 익속군은 항상 여진족과 싸워야 했던 부대라 당시 조선 최고 정예 중에 하나였지. 게다가 야인들이 화포를 두려워한다고 해서 화약무기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어. 총통은 피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니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북방의 적을 대할 때는 적이 놀라고 당황하여 흩어지게 하는데 화포만한 것이 없다. 야인들이 화약무기를 두려워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대량 운용의 예가 될 수는 없지 않나? 여진족을 놀라게 하는 정도면 소량만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실제 수요가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어. 이시에 난 직후에 화약무기를 재배치할 때 화약무기의 숫자가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어. 3총통 50자루씩을 경흥을 비롯해 10군데 고을해 10자루를 단천에 다시 30자루를 북청에 보낸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세세히 기록돼 있지. 실록의 기록만 대충 세어봐도 900자루나 보냈어. 그리고 총통당 화살 10개씩도 같이 보냈지. 야, 이게 뭐 세종실록 시리즈 보면 저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그 익속군 규모가 대략 한 4,500명 정도였잖아. 그렇지. 숫자로만 보면 익속군 중 최소 4분의 1 이상이 화약병기로 무장했다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이 시의 난이 벌어졌을 당시 세조도 그리고 진압군 사령관인 구성군 이준도 이 시의 군대를 상대하는 데는 화약병기만한 게 없다는 걸 모두 인식하고 있었지. 대저 진을 파하고 진을 움직이는데 총통이 최고이니 만약 적진이 이미 혼란하면 여러 군사들은 급히 이때를 틈타라. 이것이 진을 함몰하는 대략이다. 세조가 진압군 사령관이 이준에게 당부한 내용이야. 이와 더불어 진압군 편성 때에도 따로 총통과 하포를 많이 지참시켜라 라면서 아주 각별히 총통과 하포를 챙겼지. 도총사 이준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왕구 세문 총통 250절 화차 5부 화전 400개 화약 27근 각궁 1000장
구경 5,000개를 보낸다. 세조도 이준도 알고 있었던 거지. 화약병기로 무장한 이시의 군대를 진압하려면 토벌군도 압도적인 화력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걸 말이야. 여기서 이준이 요청하고 챙겨간 총통을 확인하면 전쟁의 양상을 대충 짐작할 수 있지. 당시 진압군인 구성군은 사전총통, 삼총통에 왕구, 화차까지 챙겨갔어. 사전총통은 일발다전법을 활용해서 화살을 한 번에 여러 발 날려보내는 일종의 뭐 샷건 같은 거잖아. 맞아. 그럼 이 삼총통은 뭐 어떤 총통이지? 삼총통은 세장전보다 훨씬 묵직한 차중전을 날릴 수 있는 무기야. 방패나 목책을 부수기 딱 좋거든.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활보다 강하게 묵직한 화살을 쏘는 무기야. 문제는 이시에나 희와의 북방군들도 사전총통이나 삼총통 같은 화약 무기의 특성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각자 말년 전투에서 체계적인 대응책을 썼었지. 이 말년 전투에서 이시의 군이 세 겹으로 방패를 겹쳤었지? 그렇지. 반란군이나 진압군이나 서로의 무기를 잘 알고 있으니 뭐 서로 대비를 했던 거구만. 그런데 관군이 그 초반에 밀려서 결국 화차까지 동원했을 정도면 뭐 진짜 이시의 북방군이 정말 정예군이긴 했나 보네. 일단 말령이라는 천혜의 요새를 선점했었던 지리적 이점도 있었지만 화약 병기에 대해서는 북방군이 관군보다 훨씬 더 익숙했었을 거야. 반대로 중앙의 관군은 총통이가 해체된 이후 화약 병기에 익숙한 병력이 드물었었고, 이건 이시의 난이 끝난 후 유자강이 올린 상소에 아주 잘 나와 있어. 수족이 거꾸로 놓이고 장약하여 화살을 쏘는 것도 어찌할 바 모르모로, 혹은 높이 쏘기도 하고 혹은 가로질러 쏘기도 하여 화살 한 기도 바로 적진에 맞히는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시의 군은 패배 후에 후퇴하면서도 베테랑의 노련함을 보여줘. 도망가면서? 그건 뭔 말이야? 노획을 막으려고 주요 물자를 태우거나 해체해버렸어. 관군이 단천에 들어가 주둔하니 사방에 사람의 기척이 없었고, 다만 냇가에 팽배를 쌓아서 불태운 것을 보니 타다가 남은 불기운이 아직도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또 성 밑에서 총통과 장전 2발이 통전 한 상자를 얻었는데 통전은 살촉을 다 빼버린 것이었다. 같은 화기를 들고 싸웠지만 병사의 숙련도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 상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결국에는 저 산골까지 화차를 끌고 가야 했다니까. 신시에 우공의 군사가 돌격하여 상고개로 쫓아 올라가서 그 운고한 봉우리를 빼앗으니 적들이 물러가 다음 봉우리에 일거하였다. 해가 이미 서쪽에 기울었으나 승부가 나지 아니하다가 우리 군사가 화차를 가지고 오니 적의 무리는 피해서 달아나고, 우리 군사가 쫓아서 베거나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치열하게 싸웠는데도 언덕 위에 이시의 군은 계속 버티고 있었지. 결국 우공이라는 장수가 지휘하는 화차로 공격을 집중해서 이시의 군의 대응을 묶어두는 동안 다른 부대들이 언덕 위까지 올라간 것 같아. 진짜 뭐 화차가 공용화기 역할을 했다니까 정말 그 시절에 화약 무기를 할 수 있는 건 다 했구만. 전투 이후 탄약 보급 규모를 보면 당시 화약 무기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알 수 있어. 지금 삼총통의 화살 5,000개와 경목 5,000개, 아울러 약선 화약을 박이생에게 붙여서 그대에게 주노라. 말령 전투에서 이시의 군 주력을 격파한 직후였으니 소모된 탄약의 보충이라 이게 짐작할 수 있지. 삼총통용 차중전만 5,000발이라. 진짜 이 정도면 이 이시의 나는 정말 총통 대 총통의 전쟁,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정확한 표현이야. 이시에는 총통을 앞세워 반란을 일으켰고, 진압 명령을 내는 세조는 화포가 진을 깨는데 적합하다며 화포 사용을 특별히 당부했어. 진압군 사령관 이주는 최대한 화포를 끌어모아서 토벌에 나섰지. 그동안 조정에서는 반란군이 화포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함경도에 배치된 화포를 수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갑론을박을 벌였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노획한 총통은 가져가거나 땅에 묻었다가 다시 환양으로 가져왔고, 난을 진압한 후에 다시 고을별로 삼총통을 재분배했다고 하니까 이시의 난은 말 그대로 총통에 의한 총통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야.
이 시해인 안에서 총통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됐는지는 진짜 뭐 오늘 처음 알았어. 세종 시절에 발전시킨 총통과 화약무기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용된 게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의 고륙 상전에 활용됐다는 게 좀 가슴 아프긴 하네. 어쨌든 뭐 오늘도 이렇게 하나 배워갑니다. 자, 그럼 인사할까? 저 환장, 전 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